우리 작년부터 예고가 되었습니다. 자, 3단계 스트레스 DSR 예고. 자, 그에 따라서 지금 영끌 막차 수요가 늘어나나라는 이슈입니다. 자, 내용을 조금 보자면 사실 스트레스 DSR 2단계, 스트레스 DSR 의미는 원리금, 대출을 빌렸을 때 자, 원리금을 균등하게 상환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보수적으로 금리를 추가해서 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자, 체크를 해서 내용을 좀 보자면 이미 작년에 1단계 24년 2월부터 8월 사이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자, 어떤 부분일까요? 자, 주택담보대출 대상으로 해서 기존 금리에 소득 수준에 관한 미래의 보수적인 금리까지 더해서 0.38%의 추가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를 한 상태죠. 자, 지금 2단계는 이미 작년에 또 9월에 시행을 했어요. 자, 주택담보대출에 신용대출까지 추가해서 내용은 이금융권까지도 추가했습니다. 자, 기존의 수도권 부분에 있어서의 기준 금리에, 그러니까 기존 대출 금리에 1.2%를 추가를 한 거죠. 자, 이제 아직은 예정이에요. 변수가 있기는 합니다. 변수가 있기는 한데 25년 7월, 즉 다음 달이죠. 자, 예정이 되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신용대출 그리고 기존의 담보대출을 받았던 것까지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자, 기존 대출 담보 금리에서 1.2에서 1.5까지 늘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시를 들자면 대략 연봉 1억 정도 되는 경우라고 가정을 하면 그전에는 대략 6억 6천까지 담보대출을 빌릴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최대 1억 정도, 즉 5억 5천 정도까지 빌릴 수 있는 금액이 다소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자면 사실 현실적으로는 7월 전에 실수요가 있는 분들은 조금 빌릴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체크해 볼 수는 있지만 무리한 대출은 늘 우리가 신중하게 판단하고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봐야 되는 것들 시장 참여자분들 관심 좀 가져보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사실 7월 이전에 예정이긴 합니다만 조금 템포를 가지고 계획이 있다면 금리 또 더불어서 이 대출 총액 부분에 대한 내용들까지 규제가 되니까 사실은 템포를 한 템포 먼저 움직이는 부분들이 맞지만 사실 미리 실거주자가 아닌 실수요가 아닌 투자 관점이라든지 조금 무리한 대출들은 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좀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는 총재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금리나 기조 의심하지 말라. 충분히 낮추겠다. 자, 어떤 의미인지 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한국은행마저 지금 역성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일까요?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겁니다. 자, 금리는 기본적으로 통화 정책 결정을 하는 경우가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1년에 총 8번 있습니다. 8번이 있는데 돌아오는 5월 29일 날 통화정책결정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죠. 자, 그 다음번 회의는 7월에 있습니다. 자, 금통위원 6명 모두 3개월 내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도 이미 방향성은 잡혀져 있죠. 자, 방향성은 있는데 급한 금리 인하를 지금 서두르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지금 재미있는 부분들은 이미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예정을 7월에 앞두고 금리 인하기에 대출 규제까지 하느냐라는 비판이 같이 맞물려 있어요. 자, 그런데 이미 저희는 경기가 좀 좋지 않죠? 시중 경기가 좋지 않다? 어떤 부분일까요?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얘기는 자, 시중에 돈이 돌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돈이 돌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는 통화량이 충분히 회전되고 있지 않다? 즉 대선 이후에 경기를 부양시키는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금리 인하와 또 우리 말씀드렸던 DSR 또 정치적인 불안정함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혼재된 상황이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혼재된 상황에서는 저희는 이런 내용들을 예의주시하고 앞으로의 시장 흐름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들 체크해 보시는 분들 시장 참여자분들 필요할 것 같습니다.